네, 안녕하세요. 김중건입니다. 9월 2일입니다. 시장 오늘 상당히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았는데, 그죠? 간밤에 미국 시장도 상당히 상승세로 마감됐고요. 장중에 나스닥 선물 지수 100포인트 이상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많았죠, 그죠? 자, 외국인들이 오늘 얼마입니까? 2,560억을 매도했네요. 코스닥에서는 사게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2,560억 매도했고, 선물에서도 3,100억 이상을 순매도하고요. 국채도 팔았네요. 그러면서 이 나스닥 지수, 선물 지수가 현재 124포인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간밤에 역시 나스닥 지수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장중에는, 근데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장중에는 좀 오히려 마이너스까지 안 갔습니다만은, 거의 마이너스가 들락말락 하는 그런 모습까지 밀리다가, 후반에 오후 1시 이후에 급격하게 반등하여서 14포인트의 상승세로 마감했죠. 자, 이게 아무래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외 시장의 정신은, 근데 이게 나스닥 시장인데요. 나스닥 선물 시장, 나스닥 시장, 제가 웨이브 카운트, 파동을 카운트한 것처럼 1, 2, 3, 4, 그리고 5 안에 하나, 둘, 3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만은, 계속적으로 RSI가 70 위에서 과열 분위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매도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않는 상태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나 계속적으로 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나스닥 선물 지수 보다시피 100포인트 이상 상승세로 현재 나타나고 있으니, 아마도 오늘 저녁에도 미국 시장은 또 플러스로 마감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보다시피 그다지 별볼이 없는, 오히려 위쪽에 죄송합니다. 위쪽에 꼬리가 달려있는 이런 모습으로 마감됐다는 것은 그다지 썩 좋지 못한 징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코스피 파동 지수 파동을 약간 수정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이 5번 파동은 분명한데, 5번 파동 중에서 첫 번째 파동 5-1 파동, 5-1이란 말은 어폐가 있고요. 그래서 5번 파동 중에 로마 숫자 1 파동은 대충 끝났고, 지금부터는 로마 숫자 2번 파동이 어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죠. 만약에 지금이 이게 조정 파동이 아니고 예컨대 충격 파동의 언저리 같으면, 지금처럼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다, 해외 변수가 좋다 그러면은 오늘도 한 3, 40포인트 올랐어야, 그래서 날라갔어야 정상이긴 합니다만은, 아침에 개장가부터 시작해서, 어제도 그랬죠, 어제도 아침에 시장가부터 시작해서 쭉 밀려, 그저께도, 원래 금요일에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전반적으로 봐서 아침에 개장가를 받쳐주지 못하는 매물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지금이 조정 국면이다. ABC 파동, 다시 말해서 2번 파동이 어딘가 라는 생각을 더욱더 굳히게 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는데요. 외국인들이 판 거는 결국은 아무래도 나스닥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오늘 조금 올랐다는 게 외국인들의 매물을 촉발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아래쪽 저희 일목균형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달러 인덱스를 본다면, 달러 인덱스가 제가 지난번 주간 전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달러 인덱스의 바닥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RSI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게 다이버전스다, 괴리다, 그래서 올라갈 거다 라고 설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RSI 환율은 달러 인덱스는 더 떨어졌고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RSI는 보다시피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연장하면은 저점은 낮아지고 있는데 RSI 고점은 계속 높아지는 이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는 분명히 다이버전스라고요. 다이버전스. 오늘 제가 장중에 아닙니다만, 장 끝난 다음에 오래간만에 일찍 영상을 제가 빨리 만들어가지고 올린 게, SK를 예를 들어서 RSI와 주가의 관계를 가지고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을 말씀드렸던 소위 메인 매도 타이밍을 잡는 법, 주로 이제 다이버전스 이야기였습니다만은, 바로 달러 인덱스에서도 바로 목격이 된다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달러 인덱스가 반등하고 있고요. 실제로 유로 대 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유로 환율인데 유로입니다만은 유로의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고점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RSI는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이런 상태이니까 이게 다이버전스 아니겠어요. 그러면 유로화는 어떻게 할 거냐? 유로화는 떨어질 거다. 화살표 그리는 것처럼 유로화는 떨어질 거로 예상된다. 그러면 유로화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달러화가 강세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도 물론 아직까지 구름 아래쪽에 있으니까 추세가 바뀌고 뭐 달러 대 원화 환율이 갑자기 1,300원, 1,500원까지 간다고 말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은 어찌되었거나 약간의 반등은 예상되므로 그것들이 오늘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상승이 외국인들의 매도의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MSCI의 리밸런싱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6개월 동안 다시 금지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소위 해지 수단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차라리 현물에서 발 빼자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제 선물 가격이 국제 가격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계속 이제 뭔가 국채 발행한 물량은 많아지고 있고요. 우리는 나라 빚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죠? 나라 빚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국채의 입찰 물량은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국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채 반응이 많을수록 공급이 많으니까 국채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금리의 상승은 주식시장으로 봐서도 별로 좋은 뉴스가 아니겠죠. 등등등이 모여가지고 외국인들의 매물을 촉발했고 그것들이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대외 변수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별 볼이 없지 않았나라고 이유로 설명이 되긴 합니다만은 anyhow 그거야 설명해 좋게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맨날 보는 차트에서의 일목균형표 또는 뭡니까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본다면 지금은 분명히 조정 파동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뭐 조정 파동이 이어지는 이런 재미없는 장세가 당분간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여러분들 올려주신 종목을 보니까 동화약품부터 출발해가지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까지 9개밖에 안 됩니다. 종목이 오래간만에 적습니다. 올라온 종목의 적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에브리바디 종목에 해피하다라는 말도 되고요. 또 하나는 저한테 물어보고 나니까 처음에는 호기심에 물어봤는데 뭐 하는 이야기가 맨날 모르겠다 그러고 이러니까 에이씨 물어봤자 별별 없구나 해서 이제 뭐 그랬던 뭐 조금 해보니까 금방 이제 실력이 들통났으니까 물어봤자 별별이 없다 때문에 안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죠? 동화약품 재빨리 동화약품부터 설명합니다. 동화약품 뚜렷하게 출세로 봐서는요, 뭐 한마디로 말해서 좋네요. 그죠? 그럼 뭐 비관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죠? 비관할 일은 없을 것 같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여기 위로 수염이 달린 꼴을 봐서 그리고 아마도 거래량도 이날 또 터지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죠. 거래량도 터졌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날 위로 수염이 달린 날을 전후해서 아마도 이 근처에 매물들이 악성 매물들이 좀 버티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데는 시간의 다소간 걸리리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추세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일단 전환선이 꺾였고 그죠? 전환선 기준선이 만나긴 했습니다만은 주가는 구름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후행 스팬도 캔들 위에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자꾸 나중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일목균형표에서 차차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전환선이 이렇게 돌아선 거 보이십니까? 그죠? 전환선이 하락하다가 상승세로 돌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에는 전환선이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추세가 전환선이 상승세로 바뀌었으니까 그다지 뭐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RSI도 바닥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죠. RSI 바닥도 높아지고 있고 주가의 바닥도 높아지고 있는 거니까 이건 다이버전스가 아니에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죠?
그럼 같은 방향 움직이는 뭡니까? 상승이죠, 뭐, 그죠? 아래사이도 올라가고 있고, 바닥도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쪽이죠. 그래서, 그다지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가지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계속 갖고 계세요. 언제 팔까요? 이 위에, 뭡니까? 이 위에 악성 매물이 있을 테니까, 예컨대, 이게 고점이 얼마였죠? 계산가가 얼마였냐면은, 얼마였습니까? 34,000원 정도였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한 34,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그때 가서 이제 위에 매물 부담이 있을 테니까 슬슬 뭡니까 좀 매도를 생각해 보시라. 아니면 혹은 RSI가 위로 올라가다가 그때 가서 팔라 그럴 때 이미 RSI가 위에서 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얘가 RSI가 내려갈 때 이때 RSI가 팔라 그럴 때 그때 가서 팔면 되지 않겠냐. 아직은 홀드 대신은 뭐 살 거 없나 라 하신 분 같으면은 뭐 이 종목 매수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동화약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넥스입니다. 이 바이넥스는 파동으로는 말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죠? 파동으로는 뭐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단순하게 RSI가 70 위에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계속 고이긴 한데, 위쪽으로 계속 수협이 달린 게 별로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죠. 무슨 이야기냐? 얘가 올라갈수록 매물 부담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죠? 물론 그동안에 얘가 옆으로 횡보하다가 구름을 만났고 빡 뛰다가 조정을 받고 빡 뛰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차익 실현 욕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도 먼저 빡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빡 올랐으니까 아마도 또 버벅거리면서 좀 힘을 비축하는 기간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RSI가 70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그때는 일단은 팔고 다시 한번 군날을 노리는 전략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세로 봐서는 뭐 상승세니까 크게 뭐 길게 보유한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RSI가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게 성공할 수 매매 타임을 잡는데 쉽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이게 파동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JYP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설명을 한 걸로 낙서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설명을 했는데, 예컨대 여기가 1번 파동이고 2번 파동이고 3번 파동이고 4번 파동이고 5번 파동이라 하더라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죠? 뭐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나리오대로 다룬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타나냐, A, B, C가 나타나야 되니까, 예컨대 A, B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지그재그, 그죠? 지그재그 꼴로 나타나니까 조정 나타나고 구름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겠지, 뭐 이렇게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지우고 해서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까지 했다가, 그죠? 그 다음에 예컨대 A 요까지만 가고 요 부분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밀린다 그러냐, 아주 산뜻한 지그재그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얘는 지금 여기서 내려왔다가 뭡니까, 이만큼을 올라가는 바람에 이게 참 아주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죠. 그죠? 아마도 질문하신 분도 이게 마지막 5번 파동에 남았는지 안 맞는지가 헷갈린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그럼 여기 1은 맞고요. 그죠? 여기 2는 맞는데 여기가 3이 아니고, 지금 제가 지금 마우스에 있는 33,000원 여기가 3이 아니고 혹시 38,600원 있는 데가 3이 아닐까? 그죠? 그럼 여기가 4이고 혹시 앞으로 이 38,600원을 넘어서는 5번 파동이 혹시 더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파동을 저도 사실은 이 2번부터 시작해서 이 3이라고 써놓은 이 파동을 잘 봐서 이게 지금 과연 몇 개로, 이거 만약에 이걸 3위로 보느냐, 그래서 이거를 3위로 보느냐 아니면은 이 전체를 3으로 보느냐를 보려고 파동을 한번 세분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게 막 3이 되려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누지 안 되겠어요. 이까지 3이라 그러면.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언제냐니까, 언제입니까? 6월 26일부터, 그 다음에 7월 21일까지의 파동을 세분해 보려고, 분봉을 한번 뒤져봐서, 1분짜리구나. 분봉으로, 약간데 60분 봉으로 볼까요? 아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6월 26일부터, 6월 26일부터, 언제입니까? 여기까지죠. 7월달까지죠. 자, 되네, 그죠? 5개로 되느냐?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억지로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따라서, 일단, 확률로 봐서는,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개라면, 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가 돼야 되는데, 또 하나 가능성은, 아까 여기는 3이 되고요. 그죠? 여기는 4다 이거죠. 그럼 또 하나 가능성은, 과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가 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파동이 5개가 되느냐가 문제겠죠. 그죠? 또 보는 거죠. 뭐, 언제부터입니까? 7월 31일부터 8월 13일까지를 분복으로 또 나눠보는 거죠. 돌아가서, 언제 잠깐? 여기였죠, 그죠? 맞나요? 8월 3일부터, 요 바닥부터 여기까지를 5번으로 보려면 5개로 나눠지느냐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럴싸하게 되네요. 맞나요? 제가 지금 바로 보고 있는 거죠. 언제부터죠? 여기니까 7월 31일부터 8월 13일까지 7월 13일부터 7월 엉뚱 거 맞나요? 7월 13일 잠깐만 뭐 보고 있죠? 잠깐만 7월 31일부터 13일이다. 7월 31일부터 8월 13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해서 자 7월 31일부터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5개가 되느냐는 거예요.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5개 되네요. 그죠? 따라서 파동의 모순이 있습니까? 4번하고 1번하고 겹치나? 3번이 조금 짧다라가 약간 짧다는 건데 그렇죠. 3번이 조금 짧아 보인다는 게 약간 마음에 걸리긴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확률로 봐서 여기가 1이고, 그죠? 이게 1이고, 여기 1이고,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일단은. 다만, 아까 보았듯이, 요 파동을 5개로 나눠지긴 하는데, 요 파동의 세분해 볼 때, 여기가 3번 파동이 좀 짧다고요. 그래서, 혹시, 요까지가 1이고, 2고, 그 다음에 3, 1, 2, 3, 4, 5 하면서, 소위 3의 3번 파동이 연장되는, 소위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하는, 저희 5번 파동의, 화면이고, 5번 파동의 5의 1, 5의 2, 5의 3, 5의 4, 5의 5가 되는 이런 마지막 파동은, 그럴 가능성은 살짝 있습니다.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하여간 억지로 이제 애매하다시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았을 때, 살짝 그래서 한 20, 30% 좀 있습니다. 어찌하나 하루만 있어 보면 됩니다. 전고점 38,600원 넘어가면은 마지막 하나에 더 남아있는 거고요. 거기 아니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5번 끝났으니까 ABC가 되는 쪽이 되겠죠. 아니면 그러면서 멋진 지그재그 꼴이 아니고 뭡니까? 플랫의 꼴이 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예상이 됩니다. 파동을 아무리 매겨도 요게 5번 파동이라 보기에는 3번 파동이 좀 짧아 보인다는 이유로 3의 1, 3의 2, 3의 3을 좀 더 길게 보아서 3, 4, 5로 보는 그런 가능성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소간 좀 억지스럽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간에 하루 이틀만 지나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밀리면 RSI는 이렇게 밀릴 테니까 그럼 그때 가서 뭐 다 왔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하게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정보 인증이네요. 한국 정보 인증도 옛날에 설명을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로 봐서 여기에 제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줄을 끄는 거 봐서는 아마도 이런 상태에서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때쯤 설명한 것 같네요. 이런 상태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데 구름을 넘었으면 해피한 거고 구름을 못 넘어가면은 뭡니까? 밀릴 수 있으니까 아직은 좀 애매하다. 그죠? 그런데 전환선은 이렇게 꺾여 있고요. 보이십니까? 그리고 기준선과 전환선이 서로 만난 상태이고 구행수변도 캔들 밑으로 내려간 상태니까 확률적으로 봐서는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지금 그 이후의 움직임을 보면은 정말 애매하게도 구름 위로 넘어가지도 못하고 구름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애매한 상태에서 구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거는 그야말로 주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할 수 없는 거고요. 더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올라가면은 될 텐데 현재 올라가더라도요. 만약에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 위로 올라가더라도 그다지 싹 전망이 브라이트해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가가 이 77,000원 이상만 올라가면은 매물리 두드려 맞고 매물 두드려 맞고 매물 두드려 맞고 매물 두드려 맞았죠. 거래량은 볼까요? 그렇죠. 틀림없죠. 근데 수렴이 생긴 날은 어김없이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위쪽에는 7,000원 위쪽에는 매물이 계속 여기서 산 사람들, 여기서 산 사람들, 여기서 산 사람들, 여기서 산 사람들이 다 물렸죠. 그죠? 이 위에서 다 물리지 않겠습니까? 뭐 질문하신 분도 분명히란 말은 없겠습니다만, 하여간 질문하신 분도 비슷한 처지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거래량이 늘어나서 올라갈 줄 알고 샀다가 쭉 미끄러지면서 물렸고, 또 올라갈 줄 알고 샀다가 물렸고, 또 다른 분, 또 올라갈 줄 하다가 여기서 샀다가 또 물렸고, 또 물렸고, 뭐 이런 스토리인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애매한 상태니까 판단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여러모로 정황으로 봐서 위로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만만치 않아 보인다. 거꾸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더더구나 위쪽에 매물 부담이 버티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점점 밀리면 오히려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소위 실망 매물, 소위 손절 매물이 나오면서 더 밀릴 공산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환선 기준선과의 관계를 본다면 전환선이 다시 돌아서긴 했습니다만은 전환선 기준선이 역전된 상태이고요. 그 후행스팬도 후행스팬 캔들 위에 있고요. 이게 애매한 상태네요, 그죠? 애매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위로 올라가기가 좀 힘들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보 인정 위로 올라가기 매물이 많아 보인다. 뭐 그런 전망이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레고캠 바이오도 말씀드렸죠, 그죠? 1, 2, 3, 4, 5이고, 그 다음에 A, B, C 일지, 아니면은 1, 2, 3 일지는 요 그림 보기 장난하네. 이게 C 일지, 아니면 1, 2, 3, 그러니까 A, B, C 일지는 여기서 올라가, 이게 1이라면, 이 저점, 얼마입니까? 42,400원, 맞죠? 42,400원 밑으로 내려가, 정확하게 말하면, 얼마가 되죠? 42,500원인가요? 42,500원. 42,5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난감하다. 그러면, 그건 1, 2가 아니고 2가 아니고, 따라서 ABC에서 ABC가 되는 거다. 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도
구름까지 그려놨네요. 저 밑으로 내려가면 난감하다. 근데 다행히 구름 하단에 딱 지지를 받고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죠. 따라서 확률적으로 봐서 1번, 2, 3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1이고 여기 2고 3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더구나 구름 위로 싹 올라섰고요. 그러니까 레고캠 바이오는 일단은 더 기다리셔도 구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전망은 밝아진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최악의 케이스는 뭐냐?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끝이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확률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최악의 경우에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얼마입니까? 47,500원 아니면 요즘 42,400원, 500원이었죠. 42,5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손절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 보인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기획입니다. 사실 제일기획은 그동안에 뭐 3월달부터 올 3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지 시장 뭐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그다지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옆으로 기는 그런 종목이죠. 그렇죠. 뭐 구름이 그다지 뭐 얇다고 말하기는 뭐 두껍다고 말할 수도 없고 얇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어정쩡한 상태인데 야간 주가는 옆으로 기었잖아요. 그죠? 주가는 옆으로 이렇게 거의 뭐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그나마 얘는 구름 밑으로 잘 안 내려가고요. 구름의 지지를 받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고 한번 더 크게 본다면 현재 전환선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니까 내일 모레가 되면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 오늘 수요일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되면 전환선이 이렇게 오릅니다. 전환선이 오를 겁니다. 그리고 전환선이 오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죠? 통상 우리가 추세가 바뀌는 순서를 말할 때 전환선이 먼저 돌아서고 기준선 전환선이 만나고 주가가 후행스팬이 구름 캔들 위로 올라가고 주가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은 상승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내일 모레 되면 전환선이 상승할 거예요. 아직 전환선, 기준선 요 두 개가 만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전환선이 이틀 정도 더 상승하면은 내일 모레 되면은 두 개가 만날 거예요. 이미 후행스팬은 지행스팬은 캔들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 하루 이틀 올라오면은 이 정도 올 테니까 마찬가지 당장은 아닙니다만은 사나흘 다음 주 초반쯤 되면은 얘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요. 이미 주가는 구름이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세 또는 뭐 이걸 하락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야간 추세가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갖췄다고 보여지고요. 주가는 옆으로 횡보해 왔고 이 구름은 비교적 얇은 편이니까 괜찮아 보이네요. 그죠?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그 질문하신 그 내용을 보니까 관심 있다고 하셨으니까 아직까지 매수는 안 하고 살까 말까 하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내가 판단했던 게 샀는데 혹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재빨리 도망치면 되죠. 어떻게 도망치면 되느냐. 그렇죠.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도망치면 되죠. 근데 이거는 구름이 얼마입니까? 18,100원이니까 하단이 18,100원이니까 그다지 데미지가 크지 않죠. 19,000원에 매수했다가 18,000원에 빠지면 1,000원 터지는 거니까 1,000원도 크지 않냐? 그럼 할 수 없고요. 그럼 주식하지 말아야죠. 리스크는 1,000원이고 어버드 포텐셜은 크다라고 한다면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비해서 어버드 포텐셜이 커 보인다면 해볼만 하지 않냐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저도 매수 오케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야 계속 홀드. 예, 좋습니다. 리노공업은 상투를 잡고 계셔서 살려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무슨 구원자도 아니고 그죠? 제가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그냥 아마도 상투를 잡았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이때 그죠? 이때 길자라 수연 났을 때 이때 아마 매수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거래량도 볼 것도 없이
거래량도 터졌겠고, 그죠? 볼 것 없이 거래량도 신나게 33만 5천 전에 터졌고요. 거래량도 너무 터졌고, 그런 이후에 매수가 쭉쭉 밀려 내려가고 있으니까 어쩔지는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손절할까 말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 경험으로 말한다면, 항상 손절하고 나면 후회가 되죠. 손절하는 순간에 후회가 됩니다. 또는 망설여집니다. 혹시 내가 팔고 나면 오르지 않을까? 혹시 내가 팔고 나면 오르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못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수없이 많은 나날을 손절을 못 해가지고, 옛날에 손절을 못 해가지고 무지하게 헤맸죠. 근데 결론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일단은 손절하고 보는 게 정답인 것 같았어요. 항상 어차피 후회하게 되어 있죠. 팔고 나서 주가가 오르면 후회하고요. 안 팔았는데 주가가 떨어져도 손절을 할 걸 하고 후회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매도하는 법에서 여러분들께 설명하기로 자기 후회가 더 크느냐, 부자기 후회가 더 크냐, 어떻습니까? 자기 후회가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행동에 대한 후회가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행동을 잘 못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손절에 선뜻 손이 잘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주가가 뭐 내려간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좀 더 반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등하더라도 근데 리노 같은 경우에 반등하더라도 근데 주가가 구름 밑으로 이제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나오면은 항상 모든 것이 다 그랬듯이 구름 밑으로 나온 다음에는 구름을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꼭 테스트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뭡니까? 매도할 수 있는 찬스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본전을 찾기에는 요원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여기서 이만큼 수입이 생기고 이만큼 거래가 몇십만 주가 거래가 엄청 됐으니까 아마도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위에 매물들이 버티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구나 당장 이 매물도 가기 전에 먼저 주가가 구름 밖으로 내려오면은 당장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이 구름부터 넘어서야 되는데 14만 원까지의 구름의 저항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이미 저란선은 꺾였고 기준선 저란선은 교차됐고요. 그 다음에 후행 스팬도 캔들 밑으로 내려와 있고 주가도 내일만 되면은 구름 밖으로 나갈 상태이니까 추세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바뀌는 모든 네 가지 단계를 다 거친 상황입니다. 반등은 가능할 테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팔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되긴 합니다만은 웬만하면은 일단은 비중을 줄이는 게 비중을 줄이는 게 현명한 전략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가 일단 팔고 나중에 그럼 이 종목에 원수가 졌다 하면 어쩌면 됩니까? 구름 위로 올라가고 나면 그때 다시 사거나, 그죠? 뭐 그때 가서 추세가 확실하게 상승세라고 판단될 때 그때 가서 매수하면 되죠. 했건데 리노공 같은 경우 여기 이거 보이십니까? 구름 위로 올라갈 때 이때 샀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만큼의 수익이 이때 안 팔았더라도 예컨대 이 정도 하다못해 이 정도라도, 그죠? 이 정도라도 수익이 안 나겠어요. 아니면 요만큼이라도 수익이 났겠지. 요만큼이라도 수익이 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름을 넘어설 때 매수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비중을 줄이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LG. 종목이 많지 않아가지고 괜히 제가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분들 지루하실 텐데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LG 어떻게 보나요? 제가 LG 파동 써놨네요. 하나, 둘, 1, 2, 3, 4, 3, 다음에 4, 다음에 올라간다. 5. 그렇게 쏘는 것 같네요. 그죠? 1, 2,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 끝나고 여기까지 3이고 A, B, C 다음에 4다. 이게 이제 4고 5다. 그죠?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게 4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A, B, C가 있어서 지그재그로 있으면서 4일 수도 있고 아직은 확실치 않습니다. 구름 위에 있는 상태니까 추세는 상승세, 추세선도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으니까 조정이 있더라도 조정폭은 크지 않을 테니 갖고 계시면은 계속 보유. 매수를 생각하신다면은 주가가 빠질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구름에 가까워질 때마다 매수하는 것은 매수하시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죠?
좋은 종목입니다. 좋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이분도 손절할까 말까 라고 고민하시는데, 손절할까 말까 고민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2위에서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매수한 다음에 막 밀리는 바람에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럴까 말까, 어쩌까 이럴까 저럴까라고 고민하시면 일단은 저지르고 보는 게 정답이었다는 거죠. 저도. 근데 이거 리노공업 볼까요? 리노공업을 왜 말씀드리냐, 지워볼게요. 리노공업을 예컨대 여기서 매수했다, 상조라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 매수했다고 치자, 그죠? 그 다음에 내려오죠. 어떡할까? 올라가네. 기다려볼까? 이러다가 이래 돼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LG가 아니고, ATN 인베스트먼트도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게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죠? 당장 올라갈 수 있죠. 당장 올라갈 수 있죠. 있습니다만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니까, 마음속에 손절할까 말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는 본인 스스로도 자신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일단 팔고 나서 다시 생각하는 것이 제 경험상으로 좋더라는 거죠. 라고 RSI도 여기서 이미 매도 신호가 나타났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도 일단은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이라도 약간의 반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참 손절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물론입니다. 그러고 팔고 나서 올라가고 나면은 그 후회스러움을 어째 이루 말하려 하는 것도 저도 익히 아는 바입니다. 그게 무서워서 사실은 손절을 선뜻 잘 못하죠. 근데 항상 안 팔아도 후회되고 팔고 나서도 후회되는 게 주식이다 보니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될 때는 과감하게 행동에 옮기고 나서 다시 생각하는 것이 제 경우로 봐서는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워낙 급등한 종목이다 보니까, 그죠? 급등한, 옆으로 기다가 구름은 얇고, 맨날 똑같은 거죠. 구름은 얇고, 주가는 횡보하다가 팍 올라간 종목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진짜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야말로 주가는 물어봐야 됩니다. 급등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꼬꾸라질지는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어려운 노릇인데, 본인의 생각이 그렇다는 일 때는 먼저 행동부터 먼저 하시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9개 종목인데 9개 종목밖에 안 되는데 오늘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